이번 시간에 보는 작품은 박인노의 성산탄입니다. 작품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와 관계없이 박인노의 성산탄은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전기 가사의 대표가 정철이라면 조선 후기 가사의 대표는 박인노예요.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뛰어난 작가, 문학사적으로 반드시 봐야 되는 작가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상탄 제목은 배 위에서의 탄식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 탄이 탄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화자가 해군으로 부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 가면 이제 재밌게 배 타고 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군인으로 갔고 특히 이 시기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간 곳입니다. 따라서 전쟁의 긴장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다로 갔기 때문에 남들은 풍경치를 즐기는 자연이지만 자신은 그걸 즐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처지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셨으므로 이때 주사가 관직명입니다. 주사로 보내셨으므로 을사사마는 시간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이 나와 있는 구절이고요. 사마는 한여름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진동형이라고 하는 게 공간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부산진이라는 곳인데 해군 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배경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서 시간적, 계절적,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까지. 관방 중지에 병이 깊다고 앉아실랴. 병이 깊다고 병이 들었다고 앉아만 있을 수 있겠느냐. 서리법이죠. 당연히 자신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맡았기 때문에 병이 들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게 관리로서의 자세입니다. 특히 무관이잖아요. 무관으로서의 자세고 관방중지라고 하는 건 이건 자기가 있는 지역, 부임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임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 관방중지란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그러니까 이 구절 전체가 그 화자가 자기가 관리로서의 어떤 태도나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게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일장검 비기차고 일장검을 차고 병선에 굳이 올라. 그래서 일장검도 그렇고 그리고 병선도 그렇고 모두 화자의 지금 신분을 알려주는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신분. 군인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군함에 올라 여기 진목하여 대마도를 굽어보니 여기 진목 한번 볼게요. 대마도는 일본이랑 정도는 다 아실 테고 여기 진목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눈에 힘을 부릅뜨고 적을 향해 쳐다보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적개심이 들어가죠. 바람 쫓친 황혼은 바람에 흩날리는 황혼, 노란 구름인데 이때 이제 노란 구름이라고 하는 건 직역이고 실제로는 이제 아마 저녁 구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운. 그래서 일종의 여기가 그 외적을 앞에 두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휴전선 같은 느낌인 겁니다. 따라서 긴장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운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바람에 따르는 노란 구름은 원근에 쌓여 있고 배경묘사죠. 아득한 창파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물은 긴 하늘과 한 빛이구나. 이 두 구절 모두 배경을 묘사하고 있고 배경 묘사를 통해서 전운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선상을 배회하며 고금을 사억하고 선상이라고 하는 배 위죠. 배 위를 배회하는 겁니다. 방황하며 고금이라고 하는 건 옛날과 지금인데 선생님이 의역해놨습니다. 역사예요. 역사를 쭉 생각해보고 어리 미친 회포에 헌원시를 애달파한다. 그래서 이 어리고 미친 회포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음입니다. 품은 마음이라는 의미인데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어리석고 미친 생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했지만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공부들 하셔서 알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요게 나올 거예요.
헌원씨를 원망하는 게 나옵니다. 헌원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에서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중국의 황제예요. 이 황제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냐면 이 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을 겪었잖아요, 화자가. 근데 임진왜란이 어디하고 전쟁한 거예요? 일본하고 전쟁한 거죠. 근데 저 일본 외놈들이 배가 아니었으면 이 넓은 망망대해를 넘어오지 못했을 텐데 헌원 씨가 애꿎게 배를 만들어 놔서 그 배를 타고 우리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계기, 원인을 누구라고 보는 거냐면 헌원 씨가 만든 배로 보는 거죠. 따라서 그 배를 만든 헌원 씨를 원망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쟁의 원인이 진짜 헌원 씨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 생각이 어리석고 미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어리석고 미친 마음에 헌원 씨를 원망하는데 대양이 망망하여 천지에 둘러져 있으니 진실로 배가 아니었다면 풍파 만리 밖에 저 먼 바다 밖으로부터 어느 사이 엿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어느 사이, 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랑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오랑캐들이 우리를 엿볼 수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서리법인데 네, 영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 때문에 오랑캐들이 우리를 넘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헌원 씨에게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헌원 씨, 당신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못기, 배 만들기를 시작했단 말인가? 원망이에요. 만세천추에 끝없는 패가 돼서 만세천추라고 하는 건 이제 만세 아주 오랜 세월 뒤라는 의미고요. 끝없는 가없는은 끝없는입니다. 끝없는 패를 만들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게는 한참 헌원 씨가 배 만든 이후에 아주 오랜 세월 뒤에 우리 조선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습니까? 전쟁의 어려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패라고 하는 건 바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보천지하에 보천지하라고 하는 건 이제 보천이 아주 넓은 하늘이고요. 지하 하늘 아래 만민원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을 길우냈다. 백성들의 원망을 길러냈단 말인가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영탄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민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조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누구에 대한 원망? 헌원 씨에 대한 원망이에요. 됐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누구 원망하냐면 진시황을 원망합니다. 어제 깨달아 보니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자, 진시황은 왜 원망하냐면 이제 우리 조선에서는 왜 일본의 기원이 조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뭐 백제 사람들이 건너가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국에서는 진시황 때문에 일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진시황이 그 불로장생약을 찾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이제 사신들을 파견하는데 그 사신 중에 한 명이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전설이 전해져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그때 간 중국 사신들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제 그래서 진시황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즈버 깨달아 보니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배 비록 있다 하지만 외국을 안이 만들었다면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 배가 절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일본이 없었으면 빈 배가 나오지 않았겠죠.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 동녀 어린 남자와 어린 여자들을 그처럼 데려다가 해중 모든 섬 여기 이제 일본이죠. 일본의 모든 섬에 난당적 이 난당적이라고 하는 게 감당하기 어려운 적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외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적을 만들어 두고 통분 이제 뼈 아픈 수욕 수치심과 모욕입니다. 뼈 아픈 수치심과 모욕이 화하에까지 다 미치게 만들었단 말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화하는 중국 본토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임진왜란이 이 일본의 승리 쪽으로 막 갈 때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 반도를 다 점령하고 원래 어디를 치려고 그랬어요? 명나라를 치려고 그랬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명나라가 구원병을 보내죠. 그 명나라가 구원병을 보내서 명나라의
국력이 약해졌을 때 그때 청나라한테 명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본의 임진왜란이 나중에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질서 자체를 좀 바꿔요.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명나라가 패망했는데 그 패망 다 그 임진왜란의 결과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수치심과 모욕을 왜 일본을 만들어서 다 이게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생 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서 만리장성을 높이 싸고 도대체 몇만 년을 살았단 말인가. 얼마 못 살았잖아요. 그 얘기고요. 남들처럼 죽어가니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이 죽어간다는 거 얼마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죽어가니 유익한 줄 모르겠다. 이익이 있는 줄 모르겠다. 일본을 괜히 만들어서 이익도 없었는데 일본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누구에 대한 원망? 진시황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다음 어즈버 생각해보니 서불 등이 이심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불을 원망하는 거예요. 서불은 진시황의 명을 받고 일본으로 그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갔던 사신입니다. 이 사람이 갔다가 와서 거짓말을 해요. 어린 남자 500명, 어린 여자 500명을 저한테 주면 그걸 대가로 신선하고 거래를 해서 신선에게 불로장생약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500명을 데리고 일본에다 풀어놓고 그 지금 일본에 그 사람들이 기원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부를 원망합니다. 인신이 되어서, 인신은 신하죠. 신하가 되어서 망명도 할 수 있단 말인가. 망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망명도주라고 하는데 임금의 명을 잊고 도망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얘기야. 신선을 못 보았다면 수위 빨리나 돌아왔다면 주사의 이 실험, 이 주사가 누굽니까? 화자 자신이죠. 그죠? 납니다. 나의 이 시름이에요. 시름을 전혀 없게 삼길렀다. 빨리나 돌아왔다면 나의 이 시름은 전혀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한번 끊고 갈게요. 지금 여기까지 중국고사를 활용해서 첫 번째 헌원씨,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시황, 그리고 세 번째 서불. 그래서 중국 고사 속 인물을 제시해서 원망하는 감정을 드러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의 원망 요거 표면적으로는 중국 고사 속 인물을 원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사실 중국 고사 속 인물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면에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 외적을 원망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외적을 원망하면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두어라. 자,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두어라. 기왕불구라. 이미 벌어진 일이다. 말하여 무엇하겠느냐?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서리법인데 말해봤자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할 거냐면 전환을 할 겁니다. 자,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속절없는 시비. 이 시비라고 하는 게 뭐냐? 앞에서 이 중국 고사 속 인물에 대한 원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고사 속 인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뭐하고 있어요? 내가 탓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시비입니다. 이 속절없는 시비를 후리쳐 던져두자. 그래서 전환이에요.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 시비를 따지지 않겠다. 잠사 각오하니 내 뜻도 고집스럽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니 내 뜻, 이때 내 뜻이 이 시비를 따지는 뜻입니다. 됐죠? 내 뜻도 참 고집스럽다.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너무 오버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황제가, 이때 황제는 헌원씨예요. 작주거, 주는 배고요. 거는 수레입니다.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은 잘못된 줄 모르겠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화입니다. 앞에서 배는 뭐의 수단이었냐면 전쟁의 수단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를 만든 사람을 원망한 겁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 전쟁의 수단이 아니라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른 게 뭐냐? 그 다음에요. 역시 이제 중국고사가 나옵니다. 이것도 중국고사예요. 네. 강동에 장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동에서 추풍 가을바람을 만났다고 한들
편주를 아니 탔다면, 편주는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를 타지 않았다면 천청해활하다 하더라도, 천청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 하더라도, 즉 이 자연이 광활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어느 흥이 절로 나겠으며 흥을 맛보지 못했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 배는 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을 즐기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수단, 용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앞에서 제가 이제 넘어왔는데 전쟁의 수단에서 이게 이제 풍류 흥취의 수단으로 바뀐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갑니다. 삼공과도 아니바꿀 제1강산에, 삼공은 삼정성 다 아시죠? 제1강산에 부평 같은 어부생애를 이렵주가 아니었다면, 부평이라고 하는 거 부평초라고 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풀 있죠? 어느 곳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연을 쭉 즐기면서 다니는 그런 걸 부평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평 같은 어부생애를, 이때 이제 어부는 피셔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연을 즐기는 삶이죠. 즐기는 삶을 어부생애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거 화자가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됐나요? 어부생애를 이렵주가 아니었다면, 즉 배가 아니었다면 어디서 붙이고 다닐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배가 있기 때문에 풍류치도 즐길 수 있다. 따라서 배의 수단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꿈으로써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보건대 배 삼긴 제도야. 배를 만든 제도 뜻이야. 지묘한 듯 하지만은, 매우 묘한 듯 하다마는, 이런 얘기예요. 왜 묘하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긍정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게 몇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중적 기능이 있는 거죠. 그것도 정반대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게 참 묘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 무리는, 이때 이제 물은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이죠. 나는 듯한 판옥선을 주야에 빗기 타고, 그래서 판옥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군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앞에서는 자연을 즐기는 이렵주나 편주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군함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이제 이 사람이 뭐 흔히 하는 말로 현타가 지금 온 겁니다. 주야에 빗기 타고 밤낮으로 타고 임풍영월하되, 임풍영월은 임풍 바람을 맞고, 영월 달을 읊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겁니다. 자연을 즐기되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연을 즐기는 건 똑같은데 왜 우리는 흥이 없지? 라고 하면서 이거 한탄.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한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법? 서리법. 석일 주중에는 배반이 낭자했었는데 금일 주중에는 대검장창 뿐이로구나. 네, 여기 잠깐 볼게요. 네, 이거 이제 이거 대조죠. 석일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금일은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뭐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 석일, 옛날 주중, 배에는 배반이라고 하는 건 술잔입니다. 술잔이 낭자했는데 금일 주중에는 뭐만 있다? 대검장창만 있다. 대검장창 무기죠. 서로 무슨 관계? 대조. 위아래 문장 구조 똑같죠? 대꾸. 네, 이걸 통해서 일단 현실에 대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삶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즉 이 배반이 낭자한 풍류흥치를 나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처지 한탄과 플러스 자기가 긍정하는 삶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됐죠? 네. 한 가지 베이지만은, 같은 베이지만은 가진 바가 다르니, 가진 바가 바로 배반, 대검, 창이죠. 이렇게. 가진 바가 다르니 기간과 우락. 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석일 그리고 금일. 즉 시간이 다르고, 우락이라고 하는 건 정서죠. 또는 처지. 한마디로 말하면
때와 처지가 다르다. 때와 처지가 같지 못하구나.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현실 처지를 한다. 됐어요?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갑시다. 자, 그 다음 가죠. 시시로 머리를 들어 북진을 바라보며, 북진은 임금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때때로 머리를 들어 임금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상시노루를 천일방에서 떨어뜨리는구나. 이 상시노루라고 하는 게 이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네, 밑에 이제 풀이 있어서 내용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상시는 시대를 근심하는 마음이고요. 노루라고 하는 건 이제 늙은이의 눈물입니다. 화자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임금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임금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우국이. 그렇죠? 뭐로서의 자세입니까? 예, 관리로서의 자세입니다. 오동방, 죄송합니다. 여기 놓쳤네요. 노루를 천일방에서 떨어뜨리는구나. 천일방은 화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 천일방 밑에 해석 보시면 알겠지만 한자 단어를 잘 보시면 하늘의 일방, 한 귀퉁이라는 의미예요. 하늘의 한 귀퉁이에서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고요. 오동방 문물이, 우리 동방 조선의 문물이 한당송이라고 하는 건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지겠느냐마는 이 얘기는 중국에 비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이런 데에서는 일단 자부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무인으로서의 자세예요. 국군이 불행하여, 왜 국군이 불행합니까? 임진왜란을 겪었죠. 나라의 운세가 불행해 해추 흉모에 의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추 흉모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외적이죠. 외적에 의해 만고수를 안고 있어서, 수는 수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만고는 아주 오랜 시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영원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심, 영원의 수치심을 안고 있으면서 100분의 1가지도 못 씻어버렸거든. 100분의 1가지. 그러면 그 수치심의 100분의 1도 뭐하지 못했다? 서력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 분노, 적개심, 요걸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이 몸이 무상하다 하더라도, 이 몸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네, 신하가 되어서, 네, 궁달의 길은 다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길이 달라. 누구와? 예, 임금과 신하의 위치나 처지가 달라. 비록 뇌시진 못하고 늙었다고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우국단심이야 어느 각에 이질른 것. 즉 궁달의 길이 달라서 비록 임금 곁에는 가지 못했지만 임금을 향한 마음, 즉 나라를 향한 충성심은 어느 시각에 잊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절대 잊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충성심. 역시 무인의 자세죠. 강계개운 장계는 노당익장하지만은 강계는 비분강계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비분강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분은 슬픔이고 강계는 그 속된 말로 빡침이거든요.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예요, 분노. 분노의 개운. 여기서 이제 개우다라고 하는 건 이제 못 이기다. 분노를 주체할 수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분노의 장기. 네. 장수의 기운은 노당익장. 늙을수록 더해가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늙었지만 일본에 대한 적개심, 그러니까 외놈들에 대한 적개심은 갈수록 더해간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만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이거 화자의 처지죠. 보통 고전에서 조그마다는 얘기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잘것없는 내 몸에 병까지 들었지만 설분신원이 그 병까지 들어서 설분신원, 분함을 설욕하고 씻고 신원, 원한을 풀 수 있는 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사제갈도 생중달을 멀리 쫓고, 중국 고사가 인용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중국 고사 사제갈 생중달 고사예요. 이제 요거 아마 삼국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죽은 제갈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죽으면서도 자기가 비록 죽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죽어가면서도 잘 계책을 세워서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뤘다는 얘기, 그런 고사인데 그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자, 이걸 왜 인용했냐면 앞에서 자기는 비록 조그맣고 병은 들었어요. 하지만 뭐 하진 않았죠?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갈공명은 죽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죽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살아있는 나가 왜 못하겠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사 인용의 목적은 뭐냐면 설욕에 대한 다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고사가 지금 2개 밑에 더 붙어요. 그래서 총 3개의 고사가 나옵니다. 3개의 고사의 목적은 전부 다 이거예요. 설욕에 대한 강조. 됐죠? 자, 좀 더 가겠습니다.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든. 네, 이것도 중국 고사인데 손빈하고 방연은 이제 서로 친구이자 라이벌인데 방연이 손빈을 잡아서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니까 뒤꿈치를 잘라버렸다는 고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빈이 결국 탈출해서 나중에 방연을 잡아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발이 잘린 손빈이 멀쩡한 방연을 잡았는데 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이 갖추어져 있고 사지가 멀쩡하고 명맥, 목숨이 이어져 있으니 서절구투를 적으나 저을소냐 서리법이죠. 서절구투라고 하는 거 밑에 있지만 개와 쥐 같은 외놈들입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대상을 보통 쥐나 개에 비유하는 건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외적에 대한 적개심을 강조한다. 요거까지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적으나 저울소냐는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서리법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비선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나는 배, 아까 이제 판옥선이 빠른 배잖아요. 빨리 움직이는 군함에 달려들어 적함에 달려들어 선봉, 선두를 치면 구시월 상풍에 낙엽같이 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짐이죠. 그럼 이때 구시월 상풍에 떨어지는 낙엽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외적들이에요. 외적의 목숨을 내가 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의지를 드러냅니다. 7종7금을 우린들 못할 것과 7종7금 고사죠. 아주 유명한 고사인데요. 이 7종7금은 뭐 구체적인 내용 모르셔도 되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적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마음대로 주무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을 함부로 또는 적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7종7금 고사를 씁니다. 이것도 뭐예요? 역시 서력에 대한 다짐입니다. 준피도이드라, 요거 외적이죠. 불렀기 때문에 청자입니다. 말을 건네는 표현. 수이 거랑하여 살아 빨리 항복하여라. 항자 불살이니 너희들을 굳이 선멸하겠느냐?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리법. 오왕성덕 우리의 임금님께서 욕병생 하시니라. 함께 살고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거잖아요. 회유의 목적이 뭡니까? 설득. 설득해서 빨리 항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태평천하의 요순, 그러니까 태평천하에 여기서 이제 전쟁이 끝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태평천하의 요순 군민이 되어서, 요순 군민은 이제 요순은 실제로는 중국에 있는 그 나라 이름인데, 요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태평성대가 오래 갔다고 하는 중국의 레전드 네이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이션, 그래서 거기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1월 광화는 조부조하였거든. 1월 광화, 1월 해와 달과 같은 광화라고 하는 건 임금의 성덕입니다. 해와 달 같은 임금의 성덕이 조부조가 조자가 아침 조자잖아요. 아침 또다시 아침. 그래서 매일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거든. 전선 타던 우리 몸도 어주에 청만하고 추월 춘풍에 높이 베고 누워서, 이제 추월 춘풍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제 자연이죠. 자연에, 그러니까 가을 달 봄 바람이잖아요. 자연에서 그 배를 높이 베고 누워서 성대 해불량파라고 하는 게 뭐냐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성대 해불량파는 성대라고 하는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고요. 해불량파라고 하는 것도 태평한 시절, 평화로운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를 뭐하겠다? 다시 보려 하노라.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구절이 이 작품 전체 뭐가 되겠습니까? 네, 화자의 핵심 정서를 드러내준 주제. 소망. 네, 됐죠? 네, 여기까지. 한자가 좀 많아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그러나 박인노의 작품이 수능에 그러니까 연계가 됐는데 출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 한자가 많아서 좀 어렵긴 하더라도 한번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선상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